최근 상담에서 한 학생이 이렇게 질문을 했어. 무슨 질문을 했느냐? 이 효율적으로 수학 문제를 풀고 싶다. 근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? 효율적인 수학 문제 풀이란 뭘까? 난 이렇게 물어봤어. 그러니까 그 질문을 받았을 때 먼저 반대로 이렇게 물어봤어. 야, 그럼 너가 생각할 때 효율적 수학 문제 풀이의 정의가 뭐냐라고 물어봤지. 너는 뭘 것 같아? 효율적으로 수학 문제를 푼다? 이거의 정의가 뭘까? 왜냐면은 이 효율적 수학 문제 풀이에 대한 너 스스로의 어떤 정의가 없으면은 이게 효율적 수학 문제 풀인지 저게 효율적 수학 문제 풀인지 요게 효율적 수학 문제 풀인지 뭐 어떻게 알아? 모르지. 만약에 사기꾼이야 가지고 이게 효율적 수학 문제 풀이야 라고 하고서 엄청나게 비효율적인 수학 문제 풀이를 떡하니 내놓으면은 이런 거구나 하고서 따라하면은 망하는 거 아니야. 그러니까 너 스스로 정의를 내려봐야지. 근데 사실 이거는 뭐 정의를 내리라고 하면은 뭔가 되게 거창한 걸 해야 될 것 같지만 사실 뭔지 알아. 느낌적으로 효율적 수학 문제 풀이는 그냥 문제 딱 봤을 때 이 문제 풀기 위해서 필요한 개념이 팍 떠올라가지고 그 개념 가지고서 문제를 팍 푸니까 뺑뺑 돌아가지 않고 최단 시간으로 답이 빵 나오게 되는 뭐 이런 게 효율적인 수학 문제 풀이겠지. 그런데 이 효율적인 수학 문제 풀이라는 건 말이야. 그러고 보면은 뭐가 필요하냐면은 실력이 필요해. 실력이 없으면은 이렇게 못 풀어. 실력이 없으면은 이 문제 이 개념을 써서 팍팍팍 풀어가지고 착해서 착이다 빡 한 세 줄 만에 다 빡. 누구는 막 이렇게 하는 건가 저렇게 하는 건가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답이 이렇게 나는 누구는 이렇게 그냥 빡. 효율적인 수학 문제 풀이나 나는 진짜 비효율적인 수학 문제 풀이라고 했다. 어떻게 하면 이렇게 풀 수 있을까? 뭐가 있어야 된다? 실력이 있어야 돼. 실력이 있어야 효율적인 수학 문제 풀이를 할 수 있다라는 거지. 따라서 자, 만약에 너가 지금 효율적인 수학 문제를 어떻게 하면 풀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이거를 찾아서 오만 곳을 다 돌아다니고 있다라면은 너는 허상을 쫓고 있는 거야. 허상. 너가 찾아야 될 건 뭐냐면은 어떻게 하면은 실력을 키우는 문제 풀이. 내 실력을 키우려면 수학 문제 풀이를 어떻게 해야 돼요? 이거를 물어봐야 돼. 이거를 찾아 나서야 돼. 이걸 찾아서 너랑 딱 잘 맞는 수학 문제 풀이 실력 이렇게 키우면 되는 거야. 나 이렇게 풀면 진짜 실력이 늘겠다라고 느껴지는 그런 걸 찾아서 열심히 수학 문제를 풀다 보면은 실력이 올라서 실력이 오르면은 효율적으로 문제를 fun다라는 거야. 실력이 엄청나게 좋으면 문제 딱 보자마자 암산 빡 하겠지. 근데 그거 하려면은 실력이 있어야 돼. 실력이 있어야만 그렇게 풀 수 있다라는 거야. 그러니까 효율적 수학 문제 풀이를 찾아다니는 게 아니라 너는 어떻게 하면 내 실력을 키울 수 있는 수학 문제 풀이가 있을까? 냅다 막 문제 무지하게 많이 푸는데 실력은 늘지 않고 그래서 늘 시간은 많이 걸리고 문제집은 풀리지도 않고 시험 점수도 오르면 이런 뻘짓을 이런 거 찾는 것 때문에 생긴다는 거예요. 그런 뻘짓을. 이거를 잘 실력을 키우는 문제풀이를 찾아야 된다는 거야. 조금 더 가보자. 조금 더. 자, 이런 문제를 딱 만났어. 이런 문제를 딱 만났을 때 마음 같아서 아하 해서 빡빡 뭐 한 6줄 만에 답 착 답 이러면은 뭐 효율적으로 푼 거겠지. 그치? 시간도 얼마 더 걸렸고 시간도 얼마 걸리지 않았고 문제 푸는데 식도 뭐 얼마 안 걸렸고 맞아? 근데 이게 되려면 어떻게 된다? 이게 되려면은 실력이 있어야 된다. 이렇게 풀려면은 먼저 실력을 길러야 된다. 그럼 실력을 기르려면은 어떻게 풀어야 된다? 자, 여기서 사실은 정말 이 실력을 키우는 수학 문제 풀이라는 것이 사실은 유일하진 않을 거야. 유일할 수는 없어.
다만 나는 이렇게 하면은 무조건 실력이 올라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의 수학 코치만의 솔루션이 있다라는 거야. 이렇게 문제 풀어나가면은 실력은 올라라는 게 있다라는 거야. 자, 그러면은 이런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하느냐? 어떻게 하면 실력이 오른다라고 생각하느냐? 자, 이런 문제를 보자마자 무조건 뭐 해야 돼? 문제 재구성을 해야 돼. 자, 오해할까봐. 자, 이런 문제가 아니라 사실 실력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는 무조건 뭘 해야 되느냐? 모든 문제를 총 4단계에 걸쳐서 풀라고 해. 첫 번째 문제 재구성, 두 번째 풀이 아이디어를 떠올리고, 세 번째 깨끗한 문제 풀이를 하고, 마지막으로 개념 분석을 한다. 이 4단계를 거치면서 수학 문제를 풀면은 실력은 오른다라는 거야. 오케이? 물론 요게 한 단계가 더 있어. 한 단계. 요거는 복습의 단계인데 지금은 여기까지만 봐야 될 것 같아. 왜? 지금 처음 이제 문제를 풀 때고 이건 복습할 때인 거니까. 이 4단계가 필요해. 응? 모든 문제마다 4단계가 필요해. 이 4단계가 필요한 이유는 결국은 자, 실력을 늘어야 문제를 효율적으로 푸는데 이 실력이 올라간다. 그 이면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은 결국은 이 생각하는 힘이 있어야 되고, 그 다음에 개념이 명확하게 너 머릿속에 있어야 돼. 그러니까 너가 수학 개념을 잘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 생각하는 힘을 가지고 요 개념이랑 요 개념이랑 붙일까? 요 개념이랑 요 개념 붙일까? 요 개념 갖다가 요 개념을 착 할까? 이게 있어야 된다고. 개념만 냅다리 알고 있으면은 안 풀려. 왜? 쓸 줄을 모르니까. 그럼 이 두 개가 잘 조화롭게 쌓여야만 문제를 효율적으로 풀 수 있는데, 이 두 개를 잘 쌓기 위한 어떤 사고 과정이 이렇게 4단계로 나눌 수 있었다라는 거야. 자, 이런 문제를 봤을 때 문제 재구성을 한다라는 건 뭐냐? 자, 이 문제에서 사실 정말 많은 정보들이 있어. 그치? 정말 많은 정보들이 있는데 이 정보를 어떻게 해야 돼? 너의 머릿속에 잘 넣어줘야 돼. 맞아? 자, 지금 요거 문과 이과 상관없이 들으라는 내용이야. 이거 지금 요거는 이제 문과 문제에서 하나 뽑아낸 건데, 난 이과인데 이거 이러면 또 멍청한 거야. 이과 건 따로 해줄게. 이과 건도 이과 거대로 할 건데 일단 보라고 어떻게 되는 건지. 자, 이렇게 문제가 있으면은 문제 재구성을 하는데 뭐냐? 문제 재구성하냐? 문제에서 주고 있는 정보를 너의 것으로 소화시키는 단계야. 문제에는 정말 많은 정보를 무더기로 던져주고 있어. 그 정보를 너 걸로 잘 소화시키지 못하면은 그냥 이 정보는 소음일 뿐이야. 뭔 소리 하는 건지 모르겠다. 이렇게 되는 거지 보통. 어려운 문제일수록 꼭 그런 소리 하잖아. 뭔 소리 하는 건지 모르겠네. 그거는 문제에서 주고 있는 정보가 너한테 그저 소음일 뿐이다 라는 거야. 오케이? 그럼 소음이 안 되기 위해서 이 문제에서 주고 있는 정보를 어떻게 해야 돼? 너의 것으로 잘 정리할 수 있어야 돼. 잘 정리한다람은 뭐야? 너 손으로 조금 적어보라 이거야. 문제에서 어떤 상황을 주고 있는지. 자, fx가 어떤 함수였어? 너 기억해? fx가 3분의 1 x세제곱 플러스 ax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3x 플러스 b였어. 그리고 이 식이 두 개의 조건을 만족시킨대. 이 식이 두 개의 조건을 만족시키게끔 하는 A랑 B가 하나가 아닌가 봐. 왜? 하나만 있는 게 아닌 건 바로 요거. 점 A, B가 나타내는 도형의 길이는 이라고 본 순간부터 이거는 A, B가 꼴랑
하나씩 있어가지고 꼭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끝에 가서 뭐 A 더하기 B는 이렇게 묻곤 하는데 그런 문제는 아닌가 보구나 라는 거를 알게 되는 거지. 그러면은 여기서 머릿속에서 어떻게 떠올라야 된다는 거야? 아, 분명히 A, B와 관련된 어떤 관계식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. 그러면은 길이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아마 원이거나 어떤 선분일 것이다 까지도 머릿속에서 흘러가야 되는 거지. 자, 어때? 이 실력이 없으면 이렇게 생각이 쭉쭉쭉 못 이어가겠지. 자, 여기까지 와야 돼. 여기까지 와야 돼. 그리고 조건이 어떻게 나느냐? 자, 두 개의 조건이 있는데 쉬운 조건인 F1이 3분의 4래. 아, 그럼 이거 딱 보자마자 머릿속에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 거야? 아, 이거 대입 쳐 넣으면 되겠구나. 그럼 대입 쳐 넣으면 어떻게 되겠구나까지 생각되는 거야. 아하, 지금 A, B와 관련된 식이 하나 나올 건데 미지수가 두 개니까 어떻게든 식 하나가 더 생겨야만 되겠구나. 그래야 뭐라도 구하지. 이렇게까지 생각이 가야 된다 이거야. 그 다음에 자, 가 조건 같은 경우는 사실 여기서 너가 가 조건을 해석을 해낼 수 있느냐 없느냐를 따져서 너가 개념을 제대로 배웠느냐 안 배웠느냐까지도 알 수 있어. 여기선 말해주지 않을 거야. 댓글로 달아주든 뭐라든 이 개념이 있어. 그 개념을 활용하면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되는 거야? 아, 분명히 A, B와 관련된 식이 하나 더 필요할 건데 이 가 조건을 통해서 A, B와 관련된 식 하나 더 찾아가지고 얘네 둘 써먹어가지고서는 A, B와 관련된 어떤 관계식이 나오겠구나. 자, 이렇게 하고서 문제를 푸는 거야. 그럼 당연히 이렇게까지 문제를 꿰뚫어 보고 있으니까 문제풀이가 비효율적이겠어? 효율적이겠어? 당연히 효율적이겠지. 당연히 이 효율적일 수 있었던 건 뭐였어? 실력이 있어서였던 거였어. 그럼 이 실력이 있었던 건 뭐였어? 바로 이렇게 문제 재구성을 해 나가는 습관을 길러면은 문제 재구성을 하는 단계에서 이렇게 문제가 어떻게 흘러가겠구나라는 게 한눈에 보인다라는 거야. 오케이? 문제 재구성까지만 하다가 그냥 한 방에 싹 다 보여줬는데 그 이유는 지루할까봐. 여기서 한 방에 어떻게 길러지겠니? 여기서 한 방에 어떻게 너가 원하는, 우리가 원하는, 내가 가르쳐주고자 하는, 수학 코칭 가르쳐주고 하는 효율적인 문제풀이 이거 어떻게 한 방에 당했냐? 일단 여기까지. 오케이?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,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한 거야. 효율적인 수학 문제풀이 지금 당장 찾지 마. 실력이 없으면 효율적 수학 문제 풀이 찾는 어떤 그런 여정을 떠나지 마. 시간 아까워. 넌 무조건 뭐만 찾아? 실력을 키우는 문제 풀이를 찾아. 그럼 자연스럽게 수학 문제 효율적으로 풀 수 있게 될 거야. 오케이?